2장 난방설비 갈게요. 난방설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보일러 중에 크게 있던 게 뭐 있죠? 노통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 수관식, 주철, 관류식.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일러가 주철 보일러. 자, 앞에 화면 볼까요? 주철 보일러의 형태를 띄든지 노통을 띄든지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도 되고 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일러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까지는 했다 그죠? 우리가 요 보일러의 세트에 대해서는 했다고요. 종류 특징에 대해서는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스팀을 요 밸브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요렇게 그려야 돼. 압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우리 교재에서 내가 있었던 거 있죠. 요 부분은 뭐예요? 네모난 헤드. 네, 헤드입니다. 헤드에서 분배 기능을 해서 방열기로 보내주는데 제가 지금 스팀 방열기를 그렸어요. 스팀 난방을 한단 말이죠. 이 스팀 난방을 하면 스팀 난방을 키장 걸자 딱처럼 총 쏘는 소리 납니다. 권총 쏘는 소리. 예. 이 나오는 스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서 처음에는 아침에는 쇠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스팀은 100도가 넘죠. 바로 엉축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엉축수가 물이 파이프 곡부에 맞아서 물소리가 망치로 쇠를 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스팀이 가고 난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난방이 시작되면 스팀은 여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따뜻한 게 올라오는데 먼지도 같이 올라와요. 진짜 워낙 열기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아침에는 매콤하게 먼지 타는 냄새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죠. 파란색. 그죠? 파란색 선은 여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트랩이 달립니다. 뭐를 단다? 네, 전기 난방에는 트랩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팀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 트랩을 지나서 나가는 거는 엉축수가 나갑니다. 뭐가 나간다? 예. 온수 난방일 때는 트랩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그대로 다 설치하고 내려가서 여기 엉축수 탱크. 무슨 탱크? 엉축수 탱크에서 펌프로 급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물이 들어가면서 연기에서 절약이 되면 절탄기가 되는 거고요. 무슨 기? 절탄기가 되는 것이고 요 엉축수 쪽에다가 급수를 일반적으로 넣어줍니다. 이 급수를 넣기 전에 한 번 더 절탄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절탄을 안 시켜요. 이 물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여기서도 겨울에는 스팀이 증발하고 있어요. 그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가 엉축수 탱크를 누구보다 낮게 했어요. 보일러보다 낮게 그렸죠.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보일러보다 엉축수 그림이 낮죠. 네. 낮게 있어야 돼. 펌프도 보일러보다 낮게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높으면 바로 펌핑이 안 돼. 100도씨 물을 증발하다 보니까 물 높이가 약간만 높아도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얘 이름 뭐예요? 공조기에 하나는 히팅 코일에다 집어넣고 하나는 전기 가습으로 사용한다고요. 전기 가습 쓸 때 여기다가 감압 밸브를 하나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코일의 압력을 0.5kg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열 코일에서 한번 했어요. 히팅 코일에서. 기억 안 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트랩 2개 써서 엉축수로 반응시키고요. 이 가습기는
응축수가 나오는 가습기가 있고 파이프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여기다가 성면을 감아서 100% 전기 가습은 효율이 몇 프로? 100%죠. 100% 가습이니까 응축수를 따로 안 하고 그대로 가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방설비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온수 보일러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난방설비는 기본적으로 가정용 난방 보일러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살펴봅니다. 가정용은 두 개가 동시에 되죠. 뭐가 되죠? 난방도 하고 온수도 하고 맞죠? 네. 한때는 이 온수량이 만자정려가지고 CF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차그, 아 뜨거 하면서 샤워하면서 이 온수 양이 모자란다고 CF에 꽤 나왔어서 우리 보일러가 좋으네. 니네 보일러가 좋으네 했던 대표적으로 보일러 회사가 기억나시는 데가 있나요?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주부의 마음을 대변하는 네. 그런 보일러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요. 이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개별 난방이라고 한다. 무슨 난방? 네, 개별 난방. 제가 다른 교재에 썼던 그림을 채용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보일러 몸통이 있으면 난방용 코일이 따로 있고 급탕용 통이 별도로 있어요. 이걸 순간적으로 하나 할 거냐 저탕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데 가스는 순간식이 많고 기름 보일러는 저탕식이 많아요. 여기 급기구와 배기구 보이죠? 예, 이게 문제가 됐어서 저번에 그 강릉인가 속초에 중고등학생들 한번 사고 났던 거 있죠? 예, 여기에 마침 또 새 집을 짓는 바람에 가스가 못 나갔던 거죠. 보일러실에 이 가스가 못 나가도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으면 되는데 아마 애들이 노느라고 거기 숨고 뭐 했겠죠. 문 열어놓고 자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 코일을 깔아서 난방 코일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몇 미터까지 깐다고요? 50m가 길이를 한계로 하고 그 다음에 세면기에 대변기인데 예, 세면기 쪽에 샤워기 쪽에 우리가 온수를 쓰고 급수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거. 그래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난방 방식의 분류 불러주실래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그 다음에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제외로 하고요. 중앙난방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 직접과 간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직접난방, 개별난방, 직접난방, 간접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이렇게 4개 크게 나누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직접난방은 보일러에서 바로 직접 관 말단까지 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직접난방의 한 형태입니다. 간접난방은 요 헤드 별도로 놓고 열교환기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하면 간접난방이 됩니다. 열교환기 하나 더 들어요. 요즘은 이 열교환기가 판형 열교환기로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개별난방은 집집마다 설치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지역난방은 뭐 만들고 남는 열이라 그랬죠? 뭘 태운다 일단 1차적으로 쓰레기 태우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뭘 만들어요? 전기 만들어내고 남은 스팀으로 난방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역난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역난방까지 다룰 필요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스팀 난방입니다. 무슨 난방? 스팀 난방이에요. 자, 스팀 난방은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여야 되겠어요? 전기 보일러. 무슨 보일러? 네, 전기 보일러를 통해서 나가는데 전기가 뭘로 변해요? 두 번째 줄 응축수. 무슨 수? 응축수로 변하는.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기체죠. 응축수는 액체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응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응축열. 즉 현열이다, 잠열이다. 예, 잠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배관을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 현열로 난방을 하면 배관을 굵게 해야 되는데 전기 잠열로 하면 굉장히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 난방의 장단점 보이시나요? 네. 장점을 중점으로 자 1번 전기 보유율이 커서 네. 여름발이 크기 때문에 뭐는 작아도 된다? 배관은 작아도 된다. 두 번째 예열 시간이 짧아요.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빨리 열리기 때문에. 세 번째 난방 개시는 빠른데 가든운전 하기는 스팀 난방을 켰다 껐다 하는 잘 안 해요. 장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 방열기 면적이 작고 광경이 작아도 되니까 마지막 가면 시설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전기난방의 장점이에요. 단점 보면 스팀이니까 100도가 넘어서 화상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먼지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불쾌감이 생긴다. 세 번째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려워요. 네 번째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로 보면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죠. 네 번째 응축수관이 동결하기는 하지만 부배를 줘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수난방을 하죠. 네. 근데 저 극동지방 캐나다, 러시아 네. 이런 곳에는 온수난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동파 때문에 안 해요. 스팀은 자 한번 볼게요. 배관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스팀이 있다라면 스팀은 몇 배 증발한다 그랬죠? 1400배 약 1400배를 증발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으면 이 물은 물이 얼면 부피가 몇 프로 커져요? 1각 10%가 커지면서 바로 파열 사고가 나요. 근데 스팀은 부피가 1400배가 커지다 보니까 응축하면 양이 얼마 안 돼요. 됐나요? 얘 얼어봐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지나가요? 위로 스팀이 지나가면서 얘가 같이 녹아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응축수 간에 물이 고인다라면 얘는 공사를 잘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특히 한냉지방에서 굉장히 이 배관을 잘합니다. 옛날에 스파이 영화를 보면 러시아의 이 영화 보면 길에서도 스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하수에서 나오는 스팀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배관들이 겨울철 모스크바를 대상하는 영화들이 꽤 있었죠. 옛날에 스팀들이 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의 구분은 압력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무선식과 무선식, 고압식과 저압식. 저압식은 몇 킬로까지요? 1kg까지 0.1메가파스칼까지. 저압이라고 하면 0.35kg를 압력으로 내립니다. 몇 킬로요? 0.35kg를 압력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고요. 배관 방식으로는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나누는데 화면 볼게요. 여기 앞으로 올라가는 요 빨간 관만 있으면 단관, 응축수 회수관만 있으면 복관식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스팀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응축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난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방관식은 난방이 안 된다고. 스팀으로 가고 응축수로 와야 되겠죠. 단관식 난방 방식은 제가 못 봤고 나눈다까지만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무슨 식으로 한다 우리는 복관식으로 합니다. 보일러가 장관식으로 그냥 스팀만 보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팀 보내면 스팀 관으로 응축수가 내려와야 된다고. 가는 놈과 내려오는 놈이 싸우니까 따당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관식을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옛날에는 굵기를 굵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방식으로 보일러를 옥상에 놓으면 하향시 스팀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보일러는 옥상에 있다,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다. 네. 상향식을 기본으로 쓰고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환수. 환수가 아까 무슨 수라 그랬죠? 응축수. 무슨 수? 응축수를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보일러의 응축수 탱크 아까보다 그림이 좀 작아졌죠? 제가 화면하고 같이 하려고 그림을 땡겨 오느라고 요 응축수 배관이 물에 잠기면 습식, 물에 안 잠기면 무슨 식? 건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잠그지 않고 건식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축수 환수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중력식, 기계식, 진공식. 자, 화면 보고요. 화면 보시면 지금 응축수가 내려오고 있죠. 무슨 식? 네, 다른 거 안 해도 지가 내려와요. 이걸 중력식이라고 하고 네. 여기에 펌프 있죠. 펌프로 공급을 하면 기계식. 근데 여기에 있는 물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거의 98도, 100도 돼요. 응축수가 막 스팀이 바로 응축수 만들어져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응축 탱크에서 스팀이 나온다 그랬죠. 네. 일반 펌프로 푸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아까 제가 보일러에 물을 넣으려고 그나마도 보일러 밑에다가 펌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이래도 잘 안 퍼져요. 그래서 무슨 펌프를 쓴다? 진공 펌프를 써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 환수식. 무슨 식? 네.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스팀 보일러가 있네. 겨울철에. 그러면 보일러 주위에 보면 아래쪽에 보일러실이 지하인데 그 지하도 또 파놨다고. 거기에 들어있는 펌프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 펌프가 그냥 급수 펌프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그 펌프 형태가 무슨 펌프라고요? 진공 펌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넘어갈게요. 책 4번. 온수 난방은 무슨 보일러에서? 온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배관을 통해서 방열기로 순환시킨다. 우리 집에 있는 방열기는 무슨 방열기예요? 바닥 코일, 바닥 패널이라고 합니다. 무슨 패널? 바닥 패널. 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고요. 쾌감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추운 지방에서는 불리하고 우리나라 정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난방이죠. 자, 장점 볼게요. 방열기 온도는 몇 도? 낮다. 60에서 80도. 몇 도요? 60에서 80도로 만들고 두 번째, 중앙에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여러분 집에 안방에 온도 조절기 딱 맞춰놓으면 온도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온수 난방은 온도 조절기를 이용해서 난방하기 편합니다. 뭐가 크다?
열 용량 Q는 GC 델타 T. 스팀은 Q는 G 감마. 둘 다 열 용량이 커요. 근데 스팀을 작게 보내고 잡열이 큰 것이고, 물은 온도차는 작은데 물량이 많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열 용량이 둘 다 큽니다. 그러나 동결 우려가 있다. 장점에 동결 우려를 넣어놨네요. 그죠? 보일러 취급이 용이해서 가정집에 사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길어요. 뭐가 길다? 예열 시간이 길다. 고층 건물에는 사용이 어렵다. 네, 보유 열량이 적어서 방열 면적이 커져야 되고 설비비가 비싸진다. 여기서 쾌감도가 가장 좋은 게 온수 난방입니다. 전기 난방처럼 온수 난방도 구분해 볼게요. 자, 구분 방법 피셨죠? 네, 온수 난방. 물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무선식, 순환 방식이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순환식은 중력식이라고 하고 강제순환식은 펌프식이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연탄 보일러 할 때 무슨 식이었어요? 자연순환식. 펌프를 달면 강제순환식. 우리 쌤들이 못 보셨던 거 기포기로 그래도 조금 강제순환을 시켰었는데, 온수순환 방식은 무조건 펌프가 들어있다라고 계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온수 온도는 고온수, 저온수가 있습니다. 100도씨가 넘으면 고온수, 100도씨가는 저온수가 되는데, 고온수는 지역 난방에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도요? 60에서 80도. 몇 도요? 60에서 80도.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LH에서 쓰는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대한 줄입니다. 가끔 일이 있어서 심사를 갈 일이 있어 가보면 임대주택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도 들어가요, 처음에는. 처음에 생기면 젊은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연봉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 총액 4천인가 5천. 네, 그들이 처음에 신혼생활인데 들어가, 생기면. 근데 이제 두 부부 합산이 넘어가니까 입주 제한을 안 주고 나가버려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연봉 제한이 없죠. 그래서 나이 오래된 단지에 가면 나이 든 사람밖에 이제 안 남아요. 근데도 또 이사도 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남자분 혼자 사시면 담배값이 없어서. 진짜 고령연금으로 담배 살 필요도 이제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고령연금만 가지고 사시는데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참 보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면 한 7, 8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그걸 줄이려고 LH에서는 60도 온수를 안 보내요. 40도 온수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써놓은 온수는 찬물하고 6도 섞어서 샤워하고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욕탕에 대중목욕탕에 욕탕 온도가 몇 도예요? 50도? 50도요? 통닭 튀겨요. 32도? 35도요? 조금 더, 우리가 36.5도예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가서 절대 온도계 안 보고 이제 때만 불린 거예요. 그죠? 39도. 온탕이 39도예요. 보다 더 뜨거운 탕도 있어요. 열탕은 41도. 42도는 뜨거 하고 발을 뺍니다. 이제 대중탕 가시면 이제 온도계 보세요. 네, 대중탕 가서 그냥 오시지 말고. 저는 왜 맨날 보죠?
그 대진탕에 냉수는 몇 도든가요? 냉수도 없는데? 냉수 온도도 있어요. 20. 지영님이 15도 물에 들어가서 몇 초나 견디실까요? 20도 이상 넘어야 돼요. 26도면 들어가서 싹. 근데 26도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왜? 애들이 들어가서 놀거든요. 그래서 아주 차게 만들어 놓습니다. 16도, 뭐 15도, 수돗물만 받아놓으면 그 정도 온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통상 수돗물이 한 15도 정도 돼요. 여름에도 높아져 봐야 20도 정도. 근데 겨울에는 지금 같으면 수돗물이 가장 찰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물 그대로 받아놓으면 애들이 절대 들어가서 놀거나 장난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놀아요. 뜨거운 데서 데렸다가 찬물로 얼른 데려다가. 근데 애들이 추위를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애들은 추운 데서 잘 놀 수 있는 그게 된다. 거기까지 봤고요. 온수 온도에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배관 방식. 아까 스팀에서는 당관식과 복관식만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온수에서는 뭐 있어요? 역환수식. 이거 영어로 리버시트라고 하는데 약자가 기억나시나요? RR은 나왔어요. 그죠? FC, RR. 펜콜 유니트에서, 예, 펜콜 유니트 쓸 때 썼습니다. 공급 방식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보일러가 옥상에 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향식. 통상적으로 보일러가 아래에 있는 상향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건축물, 바닥, 천장, 벽에다가 다 뭐를 깔 수 있다? 온수 코일이라고 하는데 얘를 패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한다? 네, 바닥 패널, 벽 패널, 천장 패널로 짓습니다. 천장 패널로 해놓으면 굉장히 쾌감도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집은 거의 다 바닥 패널만 쓰죠. 바닥 패널만 썼고 이론적으로 벽 패널, 천장 패널을 쓰는데 난방에서만 쓰려고 굳이 겨울에, 여름에 안 쓰는 벽 패널이나 천장 패널을 설치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난방은 일반적으로 패널 난방이라고도 한다. 무슨 난방? 패널 난방이라고 합니다. 복사 난방의 장점은 가장 좋은 거는 뭐가 좋다? 쾌감도가 좋다. 발이 따뜻하죠. 두 번째,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세 번째는요, 먼지 상승 없다. 뭐에 비해서? 스팀에 비해서. 스팀이 먼지가 있죠. 바닥 패널은 방열기가 바닥 패널이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상하 온도차가 크다 높다. 적다. 그래서 천장이 높은 실에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 온도가 낮아도 손실 영향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긴데 꺼도 잘 안 식는다. 두 번째, 공사비가 비쌉니다. 뭐가 비싸다고요? 바닥 난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 무게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유럽식은 그냥 바닥 이거 치고 말잖아요. 우리는 여기 위에 20식 방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방통을 치고 한다고. 단열재 깔고 코일 깔고 그 위에 5cm를 덜 덮어야 되니까 방통 치는 일이 이 콘크리트 무게를 줄이는 경량 콘크리트를 써요. 요즘은. 왜? 아파트가 50층 넘어가잖아요. 그 50층 동안 정적이 2m만 쌓으면 몇 미터예요? 25m 콘크리트를 더 쌓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게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이 고층 건물을 잘 안 짓나 싶어요. 조금이다, 조금.
설비비가 비싸지고요. 배관 매립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우리 바닥재 그 장판 걷어내면 살짝 크랙 가있죠? 네. 그거는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쳐지긴 하지만 그래서 균열이 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복선난방의 설계시 주의사항을 보면 바닥 표면 온도 몇 도? 31도. 매설 배관은 엑셀관 보이시나요? 네, 엑셀관. 엑셀관 본 적 있나요? 파이프 중에 하얀색 파이프, 불투명 하얀 파이프가 엑셀관이라고 합니다. 일반 호수관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동관으로 했어요. 동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풍산 동파이프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CF가 있었어요. 풍산 그럼 동파이프 했는데 왜 동파이프가 가능했을까요? 네. 그 총알을 잘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총알 만들고 나니까 전쟁을 안 하니까 총알이 남네? 그래서 동이 남았던 거예요. 지금은 동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겁나 모자라죠. 이스라엘 가자지구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풍산이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PB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관? PB관. 엑셀관처럼 생긴데 우리 집에 봤더니 PB관으로 난방을 했더라고요. 온수 난방이 컨트롤이 잘 되는데 우리 집 지역 난방 컨트롤은 어제도 내가 선호를 봤는데 못 고치겠어요. 자, 배관 피치. 배관 간격과 화면 볼까요? 요 배관의 간격과 간격을 몇 미리를 한다? 네, 통상 200에서 300을 하는데 250mm 띄우는 경우가 많고 간격을 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넓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한테는 좋은데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방인데 코일이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24평만 해도 코일이 2개 조금 길어지면 2개가 들어가야 되기도 해서 거의 각방 1개였는데 34평부터는 안방에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40평은 거실도 2개, 안방도 2개 뭐 이렇게. 그 50m는 최대한 안 넘기려고 합니다. 설계하다 보면 진짜 50m 넘네. 탁 찍어보면 길이가 쫙 나와요. 그러면 50m 넘네. 이걸 10m 때문에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길이를 분배기서부터 체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분배기에서 다시 분배기로 돌아오는 총 길이를 50m. 네, 그렇죠. 한 구를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치합니다. 자, 매술 깊이는 관 두께 몇 배? 1.5에서 2배.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림으로도 그려놨죠? 중요하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배관 길이는 몇 미터? 50m 이하. 별표해 놓으시고 온도차는 몇 도요? 6에서 8도. 5도 내면 가장 좋아요. 평균 복사 온도 MRT 무슨 T? MRT 평균 복사 온도는 자 화면 볼게요. 어떻게 되냐? 방 안에 바닥 코일을 깔아놨다라면 여기에서 1m에다가 복사 온도계 까만색 통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천장에 오는 열도 얘가 받아요. 벽에서 오는 열도 받아요. 총 열량을 한 2-3개 해가지고 2개의 온도를 평균을 내는 것을 평균 복사 온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무슨 온도계? 복사 온도계로 잰다고. 무슨 온도계요? 복사 온도계로 잽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걸로 아마 주공 프로젝트 했던 것 같아요. 난방을 어떻게 했을 때 해야 된다는 복사 온도 표준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만 더 그려드릴게요.
어떤 방에 하나는 바닥 패널을 깔고요. 하나는 천정 패널을 깔아 놓으면 이걸 가지고 온도계를 가지고 쫙 재보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온도 차이를 결국은 재봤더니 여기만 높지 조금 내려오면 전체가 일정하더란 얘기. 요렇게 온도 이게 온도예요, 온도. 온도 분포를 요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면 복사난방은 바닥면 빼고 약간만 올라와도 전체적인 온도가 거의 균일하다는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요 그림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이 그림으로 뭐 굳이 설명할 일은 없어서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복사난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 보시죠? 여러분 책에는 없는 그림이고 화면 보세요. 화면에 그림을 하나 촬영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온풍난방은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풍난방으로 구분하면 지금은 에어컨으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석유 넣어서 온풍기 지금은 잘 눈에 안 띄는 그 다음에 온풍난방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통이 있어야지. 연통. 배기통이 있는 상태를 온풍난방이라고 하고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는 가겠죠. 그림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네. 그래서 가장 넘어가 버릴까 또? 가장 기초적으로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쪽에 공기 흡입 쪽에는 필터가 먼저 있어야죠. 그리고 에어컨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 팬 달고 여기에 가열 코일을 넣을 거냐, 에어컨 정발기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에어컨 정발기 넣으면 지금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스탠드 에어컨 형태죠. 스탠드 에어컨 형태이고 온풍을 하는데 온풍은 현열이다, 잠열이다. 현열이다. Q는 GCΔT로 열량이 움직이는데 공기의 비중량이 작기 때문에 풍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작다. 뭐가 작다? 열 용량이 작다. 그래서 덕트를 통하거나 패키지 에어컨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풍난방이라고 하고 장점 1번 열 용량이 작다. 왜? 공기의 비중량이 작기 때문에 열 용량이 작습니다. 두 번째 신선외기 도입으로 환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패키지 에어컨 하면서 신선외기를 도입할 이유는 없어요. 창문 꼭꼭 닫지. 겨울에 우리도 지금 온풍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죠? 천장 위에. 근데 저 창문 열었다고 누가 그랬죠? 빨리 문 닫더라고. 춥다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좋다 나쁘다는 다른데 그냥 좋다고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어컨용 온풍이 아니라 전기 히터나 가스 보일러로 직접 가열하는 직접 가열 방식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설비비가 쌉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데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거 어디에? 당구장. 그죠? 식당에 가면 천장형이 모자라면 스탠드형 가끔 놓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소음이 클 수 있습니다. 바람 양이 많아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쾌적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화재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난방이요?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난방에 쓰이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요? 수관 보일러. 무슨 보일러? 수관 보일러. 외분식, 내분식. 외분식. 무슨 식? 이거는 건물 밖에다 그냥 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아래쪽에
수드럼, 위에는 전기 드럼, 깡통 2개 놓고, 이 깡통이 적은 건가요? 큰 건가요? 굉장히 크겠죠? 딱 고아놓고, 수관으로, 수없이 많은 수관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뭘 쌌죠? 내화벽돌, 무슨 벽돌? 내화벽돌로 조적을 하고, 여기에 버너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다는 거죠. 이 버너를 석탄으로 집어넣으면 얘를 화격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화격자. 이 화격자에 컨베어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석탄에. 그래서 서부 화력발전인가 거기서 임시직 젊은 친구가 컨베어에 끼어서 사망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무리가 생겼었죠. 예, 이 화력발전으로 외분식을 만들 때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팀으로 뭘 돌린다고요? 터빈. 뭘 돌린다?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고 RST로 연구 자석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응축기. 무슨 기? 응축기인데 발전기에서는 응축기라고 안 씁니다. 복수기라고 이름을 씁니다. 무슨 기? 네. 응축을 시키는데도 우리가 복수기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물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름에는 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방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화력발전이 바닷가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어디서 많이 써요? 수도권에서 많이 쓰죠. 끌고 오는데 지역현상이 있고 전력 소비량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서해안에 설치해서 봄이면 중국으로 날아오는 항사보다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훨씬 이것 때문에 많은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 복수기에서 나오는 호일을 각 아파트 단지, 목동 3단지, 5단지, 4단지, 2단지, 단지마다 기계실을 넣어주고, 그 기계실에서 열교환한 다음에 아파트 난방과 급탕, 무슨 탕? 급탕. 2개 라인으로 돌려주는 것을 지역 난방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이때 여기서 오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100도씨가 넘어야죠. 예, 물인데 고압으로 만들어줘요. 물도 압력을 높이면 100도씨 넘는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 5, 6년 넘었나요? 약 10년 정도 돼가나요? 고향에서 터지죠. 고향에서 터져서 한 분이 뭐죠? 화상 입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난방 회사에서 차를 끌고 차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길거리 온도를 재고 다니죠. 겨울에. 그러면 다 표준 온도가 똑같은데 빨간 부분이 보이면 아, 저기서 열이 새는구나 라고 알아냅니다. 그 원인으로 나중에 그 샌 원인을 봤더니 용접 불량이라 그랬네. 20년 전에 용접한 사람을 찾아냈을까요? 그 이후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식한 질문이라 모르겠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